자, 이렇게 해서 서브 메뉴의 Z 인덱스 9999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다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코드를 조금만 더 효율적으로 짜주겠다 그러면 사실 똑같은 스타일이 들어가는 것들은 선택자 그냥 합쳐줘도 되지. 누구누구야? A와 관련된 거 얘네 지금 똑같잖아요. 컨트롤 X 해가지고 메인 메뉴 LI에 A에다가도 쉼표 붙인 다음 붙여넣기 해주면 얘는 없어져도 되는 거지. 호버도 마찬가지지. 요것도 컨트롤 X 해가지고 메인 메뉴 LI A에다가 호버했을 때에다가 쉼표하고 붙여넣기 해주면 얘도 없어도 되는 거지. 그러면 코드가 훨씬 더 한 10줄은 없어졌잖아. 그치? 심플해졌잖아. 선택자를 만약에 다 합쳤어. 그런데 이제 여기는 흰색 배경이 원래 흰색 배경인데 여기는 흰색 배경이 아니잖아요. 그죠? 같은 스타일이다. 그러면 굳이 여기서 또 백그라운드 흰색 이렇게만 작성을 해줘도 되거든. 그지? 그럼 얘는 어차피 흰색 배경이 있으니까 그지? 달라지는 거 없고 얘는 가렸다 나오는 애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지?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헤더 부분은 다 끝났어요. 우리는 뭐를 감춰놔야 되냐면 서브 메뉴는 디스플레이를 넌을 해 주셔야 돼요. 넌을 해놔야 돼요. 자, 요거는 스크립트에서 제어를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메인 메뉴까지는 다 정리된 거고 헤더 부분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접어 두시고요.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메인으로 내려갑니다. 메인에다가 우리는 A 안에 이미지 스팬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메인에 있는 이미지들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메인에 있는 이미지는 지금 선생님이 사이즈를 되게 큰 걸 갖고 왔어. 그래서 위드를 1200에 맞춰 주셔야 되고요. 하이트도 여기서 지금 이 메인 영역은 하이트 300으로 고정해라 라고 했었기 때문에 하이트도 300으로 이렇게 임의로 좀 맞춰 놓을게요. 사실 이미지는 이 사이즈에 맞춰서 들어오게 될 거야. 여러분이 받는 폴더에는. 자, 그래서 이미지까지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이 하위에 있는 스팬 있죠? 아, 이거 자식이 아니라 하위지?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하위에 있는 스팬도 마찬가지. 스팬도 우리가 위치 같은 거 이제 맞춰줘야 되거든요. 강원 천문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거 가운데다 넣어주는 거 해봅시다. 자, 가운데다가 넣어줄 건데 기준은 누가 될 거냐면 요 메인이라고 하는 큰 블럭이 될 거예요. 요거 얘가 기준이 되는데 여기에다 우리 이미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작성을 해놨었어요. 그죠? 여기에서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작성을 해놨었어. 그래서 얘는 그냥 바로 포지션 앱솔루트를 써주면 돼. 자, 그래서 포지션 앱솔루트 써주고 정 가운데로 오게 할 거예요. 정 가운데로 오게 할 거니까 우리 항상 탑은 50% 그리고 쓰죠. 레프트도 50% 이렇게 써놓고 트랜스폼 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트랜스폼의 트랜슬레이트도 마이너스 50% 이렇게 해서 정 가운데로 배치가 되게 해놨어요. 지금 이 어두운 이미지 위에 글씨가 있어서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정 가운데로 와 있습니다. 메인을 기준으로 해서 정 가운데에 배치가 된 상태.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글씨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랑 글씨 색상이랑 좀 지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백그라운드는
RGBA로 해서 흰색 배경 투명하게 넣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글씨 색상은 그냥 기본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글씨가 들어갈 공간 같은 것들은 패딩으로 정리를 해 줍시다. 5픽셀에 20픽셀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넣어 주시고, 잠깐만, 7픽셀에 20픽셀, 7픽셀에 30픽셀 넣을게요. 글씨가 좀 짧아서. 자, 이렇게 넣어 주시고, 컬러는 그냥 기본 컬러 들어가면 되겠죠. 얘 안 써줄게요. 333 들어가 있는 형태대로 그대로 넣을게요. 폰트 웨이트는 볼드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조금 더 크게 합시다. 2.0배, 2.02M으로 합시다. 보도 레디어스 같은 것도 조금 작성을 해주시면 더 좋겠죠? 10 정도만 넣을게요. 여기는 이 안에 들어가는 글씨를 위치를 시키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단순하게 정 가운데 배치를 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미지에 따라서 왼쪽에다가 두 줄의 메인 카피라이트를 작성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버튼을 경우에 따라서는 하단에다 넣을 수도 있고 상단에다 넣을 수 있는, 상단 잘 안 넣습니다. 좌측에 왼쪽 버튼, 오른쪽에 우측 버튼 넣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 포지션하고 탑 레프트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면 돼요. 지금 여기서는 가운데 정렬을 위해서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50% 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왼쪽에 들어가는 이런 카피라이트다. 지금 선생님 왼쪽에 이렇게 박스 2개 넣었잖아요. 보통 메인 카피, 서브 카피 많이 넣거든요. 실무에서는. 그러면 메인 카피, 서브 카피 넣는다 그러면 왼쪽에 배치한다 그러면 기준은 왼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탑 레프트를 넣었지만 탑 50%, 레프트 50%를 넣었지만 레프트 100픽셀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되는 거. 고정값으로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단에 들어가는 버튼도 마찬가지. 하단에 들어가는 버튼도 바텀을 기준으로 뭐 20픽셀 이런 식으로, 가운데는 가로 정렬이니까 가운데로 보내는 레프트 50%, 트랜슬레이트 Y값 마이너스 50% 뭐 이런 건 똑같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위치값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은 모두 다 가운데 정렬로 맞추고 있어요. 지난주부터는 계속해서 이 카피라이트 가운데. 그래서 요 가운데다 보내는 내용은 그냥 이제 좀 외워졌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자, 그래서 이제 카피라이트는 가운데로 보내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자격증 시험에서는 거의 그냥 이 정도로만 정리하는 걸로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실무의 형태대로 또 정리를 다음 주부터는 또 해보자는 얘기지. 자, 메인이 이제 끝났어요. 메인은 닫아 놓을게요. 자, 메인은 닫아 놓을 거고, 여기도 이제 JS 들어가면 슬라이더 랩으로 감싸서 이 안에 이제 이런 세트가 여러 개가 들어있게 정리를 해볼 거예요. 다시. 자, 섹션 안으로 들어오면 아티클이 총 3개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아티클 총 3개. 자, 그래서 이제 섹션으로 들어가서 아티클을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전체가 우리가 1200으로 정리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 일전에 선생님이 한번 박스 3개 400 이렇게 들어가지? 이렇게 가보자 그랬는데, 박스와 박스 사이에 간격이 좀 있어야 얘네가 그래도 보기가 좀 좋잖아요. 지금 여기 와이어 프레임에서 제공된 형태로는 뭐 어차피 그냥 다 붙어있는 형태지만, 일반적으로는 요 사이에 간격이 들어가잖아. 그치? 요 안에 간격을 한 20씩 주자. 만약에 그렇게 정했다 그러면 이 박스가 3개인 와이어 프레임에서는 3단 와이어 프레임인데, 여기서는 여기 20, 여기 20이다 그러면 400, 36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누구한테서 좀 빼주자 뭐 이렇게 했었거든. 오늘도 동일하게 갈게요. 그래서 400 갈 거고, 이 사이에는 20 여백 주시고, 이 사이에도 또 20 여백 주시고, 그럼 얘한테서 40 뺏어와 360 이렇게 정리하자고. 그래서 그럼 공간을 우리가 다 합했을 때 1200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 동일하게 가는 거 먼저 태그 선택자로 정리를 할게요. 아티클
일단 400으로 할 거예요, 미드는. 그리고 마지막 아티클은 따로 선택자 잡아서 360으로 별도 지정해 주도록 합시다. 위드는 400, 하이트는 지금 얘가 200을 가지고 있는 높이거든요, 섹션이. 그러면 위아래 10씩 여백 주니까 얘는 180으로 할 거예요, 위아래. 그 다음에 위아래 여백 주자 그랬어요. 그래서 위에 10을 줄 거고요. 오른쪽에 방금 우리가 약속한 대로 20픽셀을 줄 거예요. 이게 상단, 두 번째 값이 우측, 그 다음 세 번째 값이 하단이거든요. 하단도 10을 주자 그랬으니까 10픽셀 주시고 왼쪽은 0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정리를 해 놓고요. 가로 배치할 거라서 플러 레프트, 오늘까지 플러 레프트 정리해보자 그랬어요. 자, 아티클 내부에는 얘네가 이제 기준이 돼야 하는 서브 요소들이 들어있어요. 뭐 노티스라든지 갤러리라든지 이런 것들. 혹은 지금 배너 안에다가는 글씨는 생략했지만 배너 안에 글씨가 있다면 또 아티클이 기준이 돼서 가운데로 들어오게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우리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티클한테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기준점을 먼저 너가 갖고 있어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티클 중에서 맨 마지막 아티클은 너비 값이 다르단 말이에요. 왜? 나눠줬잖아, 마진으로. 그죠? 그래서 얘는 따로 잡아와야 돼요. 맨 마지막 아티클은 아이디 이름이 고고예요. 그래서 고고 이름 더블 클릭하시고 이름을 선택자로 가지고 와서 샵 고고 써주시고 위드는 360 하시고요. 마진 라이트가 이제 얘는 없거든. 그죠? 모두 다 마진을 모든 아티클들은 마진에 오른쪽 마진에 20을 갖고 있어요. 위아래는 똑같이 10 가져도 되는데 오른쪽 마진 20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20을 갖고 있어. 그래서 지금 얘가 공간이 모자라서 아래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는 마진을 다시 반납해 이렇게 해줄 거예요. 오른쪽 마진만 반납해 이렇게 해줄 거예요.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아티클 전체적으로는 다 정리가 끝난 거예요. 여기에다가 내가 잠깐 나만 되게 촌스러운 빨간색 배경을 넣어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어요. 여기 지금 이미지가 되게 크죠.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가 조금 안 맞는데 그거는 좀 맞춰주도록 합시다. 여기서 배너 하위 이미지, 고고 하위 이미지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돼. 일단은 이미지들이 지금 이렇게 사이즈가 그 안에 들어가게끔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지. 3단으로 정리가 됐다라는 거 지금 잠깐 보여주려고 선생님만 이미지 크기를 좀 정리를 다시 해봤어요. 얘는 이따가 여러분도 하시긴 하셔야 되니까 지금 미리 작성을 한번 해놓으세요. 근데 나 얘 어떤 이미지로 넣었을까 내가? 아, 갤러리에 들어가는 이미지구나 이게. 이것도 이렇게 좀 해놓을게요. 갤러리 이미지까지 선택자에 다 포함을 좀 시켜주세요. 이 갤러리 이미지들은 이따가 또 이미지를 안고 있는 부모 요소의 크기를 좀 제한을 줄 거예요. 그럼 이미지가 또 작아질 거예요. 자, 일단은 아티클의 큰 틀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400에 180 크기 주고 마진 상하단에 110씩 주고 오른쪽에 20을 주는 형식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티클은 위드를 마진을 다 빼준 360으로 가고 오른쪽 마진도 0으로 다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로 배치가 다 끝난다는 얘기지. 가로 배치. 자, 가로 배치를 위해서 크기랑 위치를 다 속성을 준 상태고요. 이제 백그라운드 빨강색은 없애고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노티스 갤러리 안으로 들어와서 보게 되면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노티스 갤러리 안에 UL 해서 LI를 2개를 넣은 상태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넣었네. 여기 이름을 아무것도 안 넣었다. 그러면 선택자는 노티스 갤러리 자식으로 있는 UL 이렇게 가시면 되고, 나는 여기다가 지금이라도 아이디 이름을 부여를 한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했던 방식으로 그냥 계속 간다. 그러면 UL의 아이디, 탭 메뉴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선택자는 심플하게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디 탭 메뉴 가지고 오시고, 아이디 탭 메뉴 하위에 있는 LI들이 가로 배치가 되는 형태. 지금 가로 배치 되게 많이 쓰고 있어, 문서에서. 그죠? 그래서 가로 배치 어떻게 해주세요? 풀로 레프트 해주세요. 자, 그러면 갤러리가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오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탭 메뉴 좀 잠깐만 확인. 얘는 크기를 지금 아직 안 줬거든요. 그래서 위드를 100픽셀로 갑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갤러리 오른쪽으로 들어오죠. 공지사항 100픽셀, 갤러리 100픽셀 이런 형식으로 들어오게 돼요. 자, 가로 배치가 다 끝났을까? 공지사항의 모양하고요, 갤러리의 모양, 그리고 얘가 이제 선택이 된 상태의 모양을 각각 이제 A 태그 안에다가 작성을 해줘야 하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만들 거니까 보더가 들어있는 형식이고 흰색 배경, 여기는 보더가 들어있는 형식이고 배경색,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공지사항과 갤러리라고 하는 이 탭 메뉴는 또 li 안에 a로 넣었으니까 선택자를 a로 가지고 와서 크기 모양 잡아주면 되잖아요. 우리 서브 메뉴도 그렇게 정리했거든요. 같은 방식으로 정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선택자는 탭 메뉴 li에 a 이렇게 선택자를 가지고 와서 크기랑 모양을 얘한테 주자 그랬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항상 하고 있죠. A 태그는 스탠 요소이기 때문에,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크기 모양을 가져갈 수 없어서 얘한테 성격을 블럭으로 성격을 바꿔버리고 크기 모양을 적용해주고 있어요. 위드는 100 하시고 하이트는 30 하세요. 큰 변화 없이 그냥 계속 똑같은 형식으로 갈 거예요. 라인 하이트는 30픽셀 이렇게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기본적으로는 백그라운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선택이 된 요소는 백그라운드를 흰색으로 빼주는 형식으로 갈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는 것도 뭐 시각적으로 여기서는 큰 의미는 없는데, 얘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요런 얘가 지금 보이고 있는 거니까 공지사항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배경이 흰색이잖아요. 그리고 갤러리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배경이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얘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가게 할 거예요. 흰색, 이렇게 흰색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보더도 연한 색을 넣어주도록 합시다. 자, 보더 넣어주시고, 그죠? 글씨를 가운데 정렬해주는 것까지 작성하면 이제 끝나는데 먼저 뭐가 선택이 되어 있게 기본 세팅을 해놓을 거냐면 공지사항이 선택이 되어 있게 해놓을 거예요. 공지사항이 선택이 되어 있게. 그리고 갤러리는 선택이 안 되어 있게 할 거예요. 그러면 갤러리에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좀 진한 색이 들어있고 공지사항에는 흰색이 들어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죠. 그러면 기본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 보더에 넣은 컬러랑 동일하게 갑시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공지사항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얘는 배경색 흰색으로 가자 했으니까 그거는 스크립트에서 우리가 클래스 이름을 넣고 백으로 제어하는 형식으로 작성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클래스 이름을 넣어주세요. on이라고 넣어주시고,
A 태그에 클래스 on이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택자는 A.on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돼요. A.on. 여기에서는 백그라운드를 흰색으로 정리.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화면에 보는 것처럼 on 클래스가 붙어 있는 A 선택자는 흰색 배경이 되는 거예요. 되죠? 이 클래스 on을 나만 이렇게까지 작성을 해 놓으시고, 나만 갤러리에다가 갖다가 다시 잘라서 붙여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게 되는 거죠. 브라우저에서 보면 갤러리가 흰색 배경으로 다시 가는 거지. 이 제어를 클래스 on을 공지사항에 있는 거를 빼버려라, 갤러리에 넣어라, 다시 갤러리에 있는 거 빼서 공지사항에 넣어라, 이거를 jQuery를 가지고 하겠다는, 제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본 마크업까지는 다 해놔야 돼요. 스타일까지는 만들어 놔야 돼. 그래야 오늘 붙여라, 오늘 떼라, 이거를 스크립트에서 제어만 하면 되게끔. 좀 써놓을까? 자, 이거는 JS로 다시 제어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모양까지는 이제 다 끝났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100씩만 공간의 크기를 가지고 가고 있는 이 li의 자식 요소로 있는 div들, 요것들의 위치랑 크기를 다시 잡아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선택자는 li의 자식으로 있으니까 탭 메뉴 li까지 복사해서 가지고 오고, 이 div들은 보세요. li의 자식으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li의 자식으로 들어있어요. 그죠? li의 자식으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의 크기만큼밖에 못 가져가잖아. 그지? 특별히 지정을 해주지 않는 이상. 그래서 지금 다 100백씩밖에 자기 공간의 크기를 못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얘네들을 이 스타일 가지고 제어를 다시 해줘야죠. 선택자는 div 먼저 가지고 올게요. 공통의 선택자로 태그 선택자를 가지고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지금 얘네의 크기나 위치를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의 크기나 위치는 이 상위 요소인 아티클에다가 놓고 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티클에 대해서 포지션을 만들어 줬나요? 아, 여기 넣었구나. 그치? 여기 넣어놨어. 그래서 얘한테는 바로 그냥 포지션 앱솔루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치 값을 포지션 앱솔루트 했으면 탑이랑 레프트 00 해주면 되죠. 탑이랑 레프트 00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주시고, 가려졌네. 탑이 내려와야 되잖아. 그지? 요 하이트만큼, 그 공지사항 갤러리 하이트만큼, 내가 아까 30 줬나? 네, 30만큼 내려와라 할게요. 일단 박스의 크기. 자, 그 다음에 지금 그림 때문에 먼저 공지사항부터 좀 세세하게 정리할 게 많아서 그림 때문에 안 보이잖아. 갤러리를 좀 숨겨 놓을까요? 갤러리는 조금 이따가 켜서 다시 하고요. 디스플레이 넌으로 좀 잠깐 숨겨 놓읍시다. 여기 div에다가 일단 백그라운드를 빨강을 넣고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꽉 차게 상단에서부터 들어가고 있어요. 여백 같은 거 전혀 없이.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위드하고 하이트하고는 일단 400에 150으로 좀 해놓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좀 들어오는 여백을 만들어 놓을게요. 5픽셀 정도 들어가라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 박스는 지금 나는 백그라운드를 넣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더로 정리를 해줘야 안에 요소들이 잘 가시성 있게 보이겠죠. 그래서 백그라운드는 지워두고 이제 보더를 넣을 거예요. 보더의 색상은 위에 탭 메뉴로 들어가 있는 것과 동일한 색상으로 넣어주시면 조금 더 보기가 좋겠죠.
지금 그러면 공지사항을 감싸고 있는 공지사항 노티스 안에 있는 요소들이 이 박스 안에 보더 안으로 다 들어와 있는 형태로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큰 틀은 다 됐고 노티스 정리할까요? 네. 자, 아이디 노티스로 이제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정리할 거는 뭐냐면 태그를 보지 말고 먼저 이 화면을 보면 이 li 하나하나를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li를 가지고 모양 크기를 넣느냐 a를 가지고 모양 크기를 넣느냐는 선택사항이에요. 항상. 근데 나는 계속해서 a를 가지고 크기 모양을 넣고 있거든. 여기도 동일하게 같은 형식으로 넣을 거예요. 그래서 노티스에 있는 다시기로 하지 말고 그냥 하위 선택자로 갑시다. li는 높이 값만 일단은 좀 줄게요. 하이트 4줄이죠. 4줄이고 우리가 높이 150으로 했어. 40은 너무 크잖아. 그치? 그냥 30으로 갈게. 계속 30. 자, 이렇게 줬으니까 복사해가지고 li 대신에 A로 바꿔서 얘한테 크기를 모양과 크기를 여기에 맞춰서 주자는 거지. 그죠? 디스플레이는 블럭으로 하시고요. 이제 A한테 크기 모양 주자 그랬으니까 무조건 얘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 얘가 안 나온 상태로 계속 크기 모양 주고선 이 크기 모양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인 거지. 그지? 디스플레이 블럭이 있어야 얘는 비로소 크기를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A는 얼마를 주면 될까? 100% 해볼까? 일단 이렇게 해볼게. 하이트는 30픽셀 주시고 아이나이트 30픽셀 주시고 이렇게 갈게요. 됐나요? 구분을 위해서 여기서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지금 보시면 C영역이죠. C영역의 공지사항 부분을 보면 여기서 특별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죠? 두 번째, 네 번째는 백그라운드 색상을 변경해라 이런 거 나와 있진 않아. 우리 연습한 대로 하게 되면 두 번째, 네 번째 행의 백그라운드로 구분을 해주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선택자는 누가 되냐면 li로 구조 선택자 순서를 가지고 와야 돼요. 순서는 li가 갖고 있는 거지 a가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 자, 보세요. li를 내가 이렇게 접어볼게. 그러면 li는 첫 번째 li, 두 번째 li, 세 번째 li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a는 모두 다 첫 번째 li 안에 있는 a, 두 번째 li 안에 있는 a, 세 번째 li 안에 있는 a, 네 번째 li 안에 있는 a야. 그러니까 a가 순서를 갖고 있는 건 아니야. 그죠? 순서는 li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li의 nth 차일드, 이 구조 선택자 있죠? nth 차일드라고 하는 거는 li한테 붙여줘야 돼. 순서는 li가 갖고 있으니까 두 번째, 네 번째니까 이 n 이렇게 작성하시면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자식으로 있는 A한테 백그라운드를 줘야 되니까 우리가 모양을 A한테 잡아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자식으로 있는 A한테 백그라운드를 아까 보더로 줬던 색상을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됐어요? 근데 선생님 나는 지시사항에도 없고 굳이 안 넣을 거예요 하면 안 넣어도 돼. 생각 안 나. 그럼 넣지 마. 넣지 말고, 요 정도는 넣을 수 있지. 보더 바튼, 요런 거 정도는 넣을 수 있지. 그죠? 보더 바튼, A한테 지금 모양 잡고 있었으니까 A한테 바로 주면 되잖아. 요거는 잊어버릴 일은 없을 거 아니야. 그지? 여기서 이런 것들 그냥 밑에 색상, 보더 색상만, 이런 건 센스있게 맞춰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가 연습한 대로 nth 차일드의 A한테 이렇게 배경색을 준 형태로 그대로 놔둘게요.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다 됐으면 스팬들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점 레프트 하고 점 라이트 하고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스팬들은 이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거든.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글자 길이를 첫 번째 거 이렇게 바꿔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얘는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고 밑에 레프트는 요만큼을 차지하고 있어서 다 들쭉날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프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다 동일한 영역을 가져가게 해야 되게 들쭉날쭉 하지 않게. 그래야 오른쪽에 그 데이트 들어간 영역, 이런 날짜 영역들이 동일한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팬 같은 경우에는 얘한테 위드를 내가 예를 들어서 80%, 75%를 준들, 5%를 준들 얘가 적용이 되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겠지. 왜? 변화 없지. 변화 없을 거야. 점 라이트도 위드를 25%를 준다고 해도 얘는 변화는 없을 거야. 왜냐면 얘네는 디스플레이 속성이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라인 속성인 거에 우리가 크기를 줄 때 어떻게 하고 있어? 계속 A라고 하는 인라인 요소에 크기를 줄 때 디스플레이 속성의 블럭을 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 스팬도 A랑 똑같이 인라인 성격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인라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자기 안에 있는 텍스트의 길이, 이미지의 길이만큼만 폭을 가져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한테도 블럭 속성을 부여를 해줘야 돼. 그래서 노티스 하위에 있는 스팬한테는 디스플레이 속성을 블럭을 주시면 되는데, 블럭을 주게 되면 행 전체를 차지해라 라고 얘가 인식을 하니까 블럭 앞에 뭐를 붙이자? 인라인을 붙여서 인라인 블럭으로 가져가게 하자 그랬죠. 됐나요? 인라인 블럭을 가져가게 하자. 자, 여기까지 했으면 사실 플로 레프트 혹은 라이트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오른쪽은 플로 라이트 뭐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되고 여기는 레프트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얘한테는 텍스트 얼라인을 라이트로 해주면 조금 더 낫겠지. 이제 오른쪽으로 끝으로 붙어라 뭐 이런 것까지 정리해주면 되겠지. 됐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선생님 퀴즈 하나 낼게. 요 강원천문대하고 이 마지막 날짜가 있는 부분에서 여기에 너무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보기 싫죠? 이런 거 보기 싫어야 되는데. 좀 거슬리잖아. 그치? 그러면 약간만 안쪽으로 넣어주고 싶다. 자, 내가 안쪽으로 넣어주고 싶다 했어요. 그럼 바로 속성 뭐가 떠올라요? 패딩이 떠오르지. 안쪽으로 넣어주고 싶다. 그러니까 안쪽 여백인 거야. 그치? 그러면 이 패딩을 누구한테 주느냐인 건데, 자, 이제 퀴즈 들어갑니다. LI 1번, A 2번, 스팬 3번. 누구한테 줄까? 여러분이 주라는 데다 줄게. 응? 누구한테 줄까요? 1번 손 들어봐. 2명 손 들었네. 2번 손 들어봐. 2번 손 들어봐. 다 들었네? 자, 2번에다 넣을게. 그러면 2번에다가 패딩을 주는데 위아래는 안 줘도 될 것 같고요. 좌우에다가 5픽셀만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자, 그러면 좀 들어갔어요? 들어갔지? 글씨 너무 5픽셀 너무 째만해서 안 보여요. 그런 사람 있어? 좀 많이 줘봐. 이렇게 들어간 게 보일 거 아니에요. 자리가 없어서 지금
10픽셀까지 주게 되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5픽셀만 줄게요. 이 1픽셀에 대한 눈을 뜨셔야 돼요. 5픽셀 되게 작아 보이잖아, 그치? 근데 들어간 거랑 안 들어간 거랑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 딱 붙어 있었던 이 글씨가, 배경에 너무 딱 붙어 있었던 글씨가 어느 정도, 5픽셀 정도 안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안정감이 있잖아요. 웹디자인 자격증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생각 안 나요. 그리고 시간 없어요. 이런 거 안 써도 돼. 감점 없어, 이런 거는. 자, 그러면 이제 5까지는 정리가 다 끝났고요. 이제 갤러리 부분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정리가 끝났으니까 우리 갤러리 디스플레이 넌 해놨던 거 있잖아요. 여기에 이 갤러리 대신에 노티스로 바꿔주세요. 자, 요렇게. 자, 노티스로 바꿔주세요. 응? 노티스 스팬에 인라인 블록 오타 이렇게. 그래. 됐어? 자, 노티스 디스플레이 넌으로 가려 놓으시고, 갤러리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갤러리에 LI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들이 이렇게 세로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 세로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미지의 크기를 정해주고, LI의 사이즈를 정해주고, 미드 하이트를 좀 부여합시다. 그리고 이미지도 동일하게 그 안에 들어가게 미드 하이트 똑같이 주고요. 그러면 됐지? 거기다가 여기 LI는 가로 배치, 플로 레프트 주면 끝나는 거지. 그리고 얘네를 감싸고 있는 UL에다가 안쪽 여백을 좀 주면 얘네가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안쪽으로 좀 들어와서 시작하겠지. 안쪽 여백 패딩. 이 정도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갤러리 노티스는 이제 접어놓고 갤러리 자, 갤러리에 하위에 있는 먼저 뭐부터 할까? 뭐 LI 아니면 그냥 갤러리. 그래, 갤러리한테 뭐 UL한테 줘도 되고 얘한테 패딩을 한번 줘보자. 패딩 안쪽으로 들어가라, 20픽셀만 들어가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일단 지금 근데 얘네가 되게 커가지고 LI 지금 얘가 400이죠. 400에서 20씩 빠지면 400에서 20씩 빠지면 360이지. 100씩 줄까 위드? LI를 100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는 120 합시다. 뭔가 이상해. 하이트 120. 이미지가 지금 가로로 큰 거라 그래. 여기에 좀 얹어갈게. 갤러리 하위에 있는 이미지. 그리고 사이즈 동일하게 좀 얹어갈게. 그치? 플로 레프트까지 가고요. 요 LI는 마진 라이트를 좀 줄게요. 마진 라이트를 20픽셀씩 좀 줄게요. 이렇게 떨어뜨릴 거고, 좀 더 갔어도 되는구나. 한 30씩 가자. 그 다음에 LI의 마지막 LI. 마진 라이트 0 합시다. 지금 패딩 20을 갤러리한테 안 주고 UL한테 줬더니 공간이 조금 모자라긴 하네. 그치? 계획대로 갤러리 LI한테 마진 라이트 20만 주도록 할게요. 위아래는 10 주고 좌우는 20 줄까? 뭐 이렇게 잡는 게 조금 더 낫겠다. 그치? 자, 갤러리한테 줬던 패딩을 이렇게 바꿨어요. 갤러리 하위에 있는 UL한테 패딩 10에 20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갤러리 사이사이의 간격 마진 라이트는 20으로 줬습니다. 마지막 갤러리에 있는 LI는 마진 라이트는 0으로 바꿔줬어요. 자, 그럼 갤러리도 이제 정리는 다 끝난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 자, 여기까지 하면 아티클, 첫 번째 아티클이 다 끝났어요. 이제 노티스 디스플레이 넌 해놨던 거는 갤러리 선택자 복사하시고 노티스 대신에 갤러리를 붙여넣기 해주세요. 공지사항이 앞에 나와 있게. 왜냐면 공지사항 탭에다가 우리가 CSS로 on을 붙여놓은 상태라서 갤러리보다는 공지사항이 나와 있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